자, 개혁신당 목소리도 좀 들어볼게요. 예, 정책적 측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 이제 내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낄 틈이 없네요. 저는 정책적 측면에서 정권 교체가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있다고 봐요. 지금 거대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야합을 해서 국민연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연금 개악이에요. 예, 저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퍼센트 몇 개 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7년 뒤, 8년 뒤로 고갈 시점만 미루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7년 뒤, 8년 뒤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미래 세대에게 빚만 더 떠안는 겁니다. 더 떠안기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미래 세대가 아직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빚을 떠넘기면 됩니까? 저는 국민연금뿐만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딴 게 아니고 호텔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재정 만능주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투입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를 굉장히 신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재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재정주의를 하다 보면요,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을 하면 사중 손실이라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경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더 문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국가가 빚을 많이 져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된다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기초통화국이 아니에요. GDP의 100%가 넘게 국가 부채가 쌓이면요,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당장 우리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근간인데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들 때문에 양 당이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효율적 정부를 추구하는 개혁신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 진단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어떠냐? 저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침체 국면에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다고 하면 손 놓고 있습니까? 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어떤 경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해서 소비 성향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누가 하느냐면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도 편성해서 지역화폐도 발행해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윤석열 정권에서 맨날 지금 균형 재정만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바닥난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중요한 시점에 확장 재정 총리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이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방전 하나 없이 손 놓고 있으면 정부가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정부 실패를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정부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양당을 똑같이 비난했으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당이 공감합니다. 우리 당이 사실은 선거에서 많이 패하는 이유는 재정 확장 정책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도 아니 돈 좀 풀어야지, 돈 풀어야 이재명 후보는 팍팍 푼다고 하는데 뭘 아끼냐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당의 DNA가, 보수당의 DNA가 긴축 재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아껴가지고 큰 파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국가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우리 굉장히 강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래야지만이 국가 재정이 건전해야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지만이 국민연금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제학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호텔 경제학이 잠시 나왔는데 그 이재명식 그 경제학은 연쇄 부도의 경제학, 연쇄 사람들 안 그래도 나쁜 경제를 더 망칠 상황이지 그게 어떻게 뭐 케인즈의 성수효과처럼 그런 것으로 설명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국가 부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주위로 놓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확 늘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확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부채는 누가 갚습니까? 그리고 또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금 세수가 안 좋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 조금 전에 구축 효과 말씀했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회사채,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다시 서민과 우리 대학생 학자금, 중소기업 대출금리 폭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어려운 우리 지난 광복 80년 동안 우리 앞선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워서 재정을 이렇게 쌓아왔듯이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박성준 의원 말씀처럼 팍팍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해서 답답한 게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점에서는 우리 개혁신당과 함께 건전한 재정기조 아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는 저희들 확실합니다. 예. 팍팍 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도 겪어봤고 윤석열 정부도 겪어봤지만 부자 감세 정말 팍팍 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지출한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세수를 걷어가지고 어떤 이제 복지 정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통은 생각하시지만 세수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재정 지출하고 조세 지출하고 사실상 효과는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 뭐 법인세로 얘기할까요, 종부세로 얘기할까요, 심지어 여야 합의로 도입했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완전히 없애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세수 자체를 법을 통해서 줄여놓으시고 그다음에 국가가 빚내면 안 된다, 어려운 경기에. 그럼 그 빚은 누가 냅니까? 민간에서 냅니다. 국가가 부채를 지지 않으면 민간이 지는 거예요. 21대 국회 초반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정책을 잘못했다고 이재명 그 후보께서 첫 번째 토론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부채를 지지 않도록 국가가 차라리 그 부채를 짊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빚내서 버티라고 했었던 거에 대한 사과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조적인 저성장 측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를 책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인기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부자 증세를 다시 원상복구할 것인가를 책임 있게 얘기하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수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수 기반이 매우 좁습니다. 사실은 부자 감세 말씀하십니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전 세계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에 오시면 법인세를 낮춰주도록 해달라, 낮춰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 경쟁이고 또 법인이 만일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법인이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절약한 세금만큼 투자를 더 하고 또 많은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을 하게 된다면 그 소득이 또 환류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 의원님과 같이 함께 고민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부자 감세가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법인을 통해서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또 법인세 부담이 낮아져서 하고 또 법인세가 낮아져서 외국 기업이 와서 많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법인 세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율은 떨어지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효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있는 그런 또 제한적 요소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